시청자 여러분, 1960년 4월 20일 이승만 건국 초대 대통령의 하야 성명 내용의 3.15 부정선거 얘기를 나누고자 한다.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당시의 하야 성명부터 들어보기로 합시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보니 우리나라에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안다면은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 보고를 드리면은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대들을 위시하여 우리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말을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말은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공산당이 혹시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고, 둘째는 지난번 정부통령 선거에서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겠지만은 만일 국민의 내각 책임제의 개헌을 할 것이다. 이상은 이번 사태를 당해서 내가 굳게 기록한 바이다. 나의 이 뜻을 사랑하는 모든 동료들에 양해해 주어서 이제부터는 다 각각 자기들의 맡은 바를 행해 나가며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모든 사람이 다 힘써 주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남녀 애국동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 하야 성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그 흔한 독재자라는 말만 들어서 이 선언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성명 내용 중을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면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에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지난날 빨간 마후라 영화로 유명한 신영균 배우가 이승만 전 건국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라고 기념부지 땅을 흔쾌히 기부해서 내놓겠다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그렇습니다. 일제 36년 해방 혼란기 6.25를 겪어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오늘은 우리 젊은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학교에서만 항상 듣던 그런 얘기와 일상 어른들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가지고 왜들 그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과를 다시 졸업하여 하버드 정책대학원에서 졸업하였으며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 정치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던 정찬인 교수의 글로서 2010년 7월 19일 뉴데일리지에 올려진 사설의 글입니다.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글을 2010년에 쓰인 글로서 내용이 젊은이들에게는 이해를 돕고 글 내용을 길어서 요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요즘 초중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는 연구팀에 참여하여서
교육부의 교과서 편수 지침에 독재자 이승만으로 아예 못을 박아서 편수 지침이 내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승만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건반사적으로 독재자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건국 대통령이 독재자로 무조건적으로 매도되는 현 상황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것은 국가적 불행이요 재앙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할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폭동과 반란으로 우리 건국을 방해하였지만 이를 진압해버렸으며 건국 후에도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 지원 아래 공산군으로 남침을 하였으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막아내었죠. 그들은 김일성은 인민의 지도자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라면서 매도를 했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매도하는 것은 이러한 공격이 단순히 그들의 사상전일 뿐이고 그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남한 내 일부 세력들도 북한의 이 노선에 따라서 이승만 박사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국가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을 맹신하게 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은 지금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절대적 권력 보유를 한 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답은 없다, 아니다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헌법에 처음부터 상권 분리 원칙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었지만은 북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만이 절대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 중 자신만의 권한을 위해서 차별적으로 행사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답은 없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혈통이나 신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모든 법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그것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죠.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한 적이 있는 것 같이 말하는데 과연 그런 적이 있다고 봅니까? 대답은 없다입니다. 선거를 거부한 적도 없었고 법에 어긋난 일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 3.15 선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 지시를 한 적도 없는데 당시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과 내무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도 모르게 관권 선거를 은밀히 짜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 4.19 혁명의 의거를 가져오게 한 것은 고령의 대통령을 속이고 저지른 이기붕과 최인규 내무장관 때문이었고 결코 이승만 대통령 본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의 정 부통령 후보로 나온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놓고 볼 때 당시 국민 여론은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지만 이기붕 후보는 야당 후보인 장면보다 열세였기 때문에 무리수를 가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4.19에는 학생들이 이번 선거 부정선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안 된다면서 학생들의 의거를 이승만 대통령은 칭찬하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사임을 했죠. 그의 사임 성명은 신생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학생들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그 민주주의 제도가 보다 더 확고하게 정착해 나가라고 오히려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고 국가를 건국하여야 하였으며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며 그 필요한 기간은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필요한 현명한 판단을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적인 카리스마로 대체하였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그를 독재자로 매도하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고 봐야 하겠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절대적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는 생전에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사하지를 않았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로 힘을 썼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반공주의에 따라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했는데요. 이것은 권력의 나쁜 행사가 아니라 정당한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범죄자에게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단호하게 단속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지 공산당들처럼 특정 계급을 반동분열하면서 확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 건국과 호국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과 반란 그리고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지 그는 자신의 사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서 또는 개인적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 절대적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화를 부정한 일도 없다고 봅니다. 말년에 하와이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오직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꾸리고 조용히 가족과 제자 한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하신 것은 그야말로 영웅에 걸맞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재산을 불리거나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었다면 그는 한 사람의 독재자에 불과했을 것이겠죠. 그러나 그는 재산도 없고 추종자도 없는 쓸쓸한 죽음이야말로 그를 진정한 건국과 호국의 영웅으로서 불러서 손쓰기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그가 생전에 이룩한 그 같은 의지가 굳은 호국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흔히 말하는 독재자라기보다도 오히려 호국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이 글은 육군사관학교 작고하신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정창인 교수의 글입니다. 2010년 7월 19일 뉴델리지에 올린 글로서 좀 오래된 글이기는 하지만은 참으로 들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조국을 위해 바치고 한국 근대사의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고 이승만 박사의 육계는 상주 이인수 씨와 부상 변영태 씨 등 수많은 시민들이 뒤를 따랐는데 720명의 소복한 남녀가 집렬한 장례행렬은 광화문 거리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고인의 탄신을 경축하던 광화문 거리에는 예나 다름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건만 이제는 묵묵히 고인을 장송했습니다. 정동교회에서 연결 예배를 가졌는데 이 박사는 생전에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보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의 주례로 연결 예배가 있은 다음 소복한 여인들의 헌화가 있었습니다. 연결 예배를 마친 이 박사의 육계는 573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100만 인파의 장송을 받으면서 동작동 국립묘지로 향했는데 원구 행렬은 1km나 보쳤습니다. 이 길은 이 박사가 반세기 동안의 망명에서 하리로 광복과 더불어 금이 환영하던 길이며 조국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길이었고 또한 하와이로 향했던 새벽의 망명길이기도 합니다. 무려 7시간의 도보 끝에 육해는 4시 45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현충일 날이면 이곳을 찾아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던 고인이 이제 이들 조국의 수호신과 함께 고이 참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조사를 통해서 이 박사는 몸소 역사를 짓고 또 역사 위에 숱한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5시 40분 연결식에 이어 이 박사 이영두는 한강수 굽어 보이는 공작봉 유택에 하관되어 그리웠던 조국 땅에 영면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걸으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달리니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달이 다가실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져갈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리. 세상 만사가 준 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져갈까. 담소바라게 엄벙엄벙 주새 잡기에 침몰하라. 세상 만사를 잊었으니 희망이 져갈까.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져갈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리. 세상 만사가 준 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져갈까. 담소바라게 엄벙엄벙 주새 잡기에 침몰하라. 세상 만사를 잊었으니